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에이야, 오늘 말이죠. 시장 보면은, 에이야, 그냥 체중이 확 그냥 책이 뚫려버리는 네. 사이다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눈물이 납니다. 정말 이 그러게. 불기둥을 얼마 만에 보는지. 그렇습니다. 네, 불꽃 시세가 앞으로 어떤 섹터에서 더 나게 될까, 이제 거기에 촉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난세 영웅이 테마주였었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확 나왔을 때는 네. 누가 또 내가 돌격대장이 될지 선봉에 설지 궁금한 대목들이 있는데요. 오늘도 네네. 많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돌격대장 누가 될까요? 이제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장을 또 떠받치고 있는 대들보라고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네. 지수를 끌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테마가 흐름이 딱 끊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모멘텀이 워낙에 요즘 확실하게 들어와가지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난이도는 높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대장을 잡아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약간 우후죽순식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차별화는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내 포트의 종목이 이 시장의 메인이 될 수 있을까? 네, 그거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면서. 네. 미덥지가 않다. 네. 될 것 같지가 않다. 그렇죠. 네. 하시면 한 번 또 고민해 오세요. 보시고 이 시기에 딱 포트 싹 한번 교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크게 변화가 있을 때 기회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요. 참여하시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아래에 딱 쓰여져 있죠.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채널에다가 채팅창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02325-8200번으로 연락해서 신청하셔도 되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종목이 없다. 이거 사고 싶다. 이렇게 가는 걸 잘 타고 매수. 싶다. 예. 네. 매수문이라고 적어서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손대신 분이 계시네요. 저 부르셨어요? 하면서 불기둥 뿜뿜님께서 불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석석 해주시네요. 깔끔하게 이렇게 어제 보니까 시장이 네. 이렇게 힘들 때 한번 노래를 한 번씩 불러야겠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상당히 오늘 또 바로 또 힘을 받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또 갑자기 내 이렇게 노래 했겠냐고. 때문이다.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노래가 잘 탔었다. 네. 예. 장대하복 될 때까지 버티셔야 되겠습니다. 기회가 될 때 한번 왔어? 다시 네. 앵콜 부탁드린다고 저희 게시판에서 제가 지어낸 건데 어쨌든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네. 힘드실 때 꼭 한번 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저희가 진짜 기운이 많이 났습니다. 맞아요. 주옥 같은 그 가사. 네, 합정동 누가 지었죠, 그게? 합정동 딴따라님께서. 딴따라님께서. 신비주의. 누구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다행이죠. 지금 네. 보니까 오늘 많은 분들께서 또 기분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또 어제 후리자님께서는 어제 우리들 다 놀랬다고. 이 노래 실력이 이게 그렇군요. 예. 간드러지더라고요. 이게 한 몇백 번 부르셨어요. 이거 연습하시고. 사실 그 비하인드가 좀 있었는 게 녹음까지. 원래 그 노래가 굉장히 화려하고 네. 섬세한 곡이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유창호 앵커와 제가 부르려고 하니까 네. 그 신비주의 선생님께서 딴따라님께서 크게 한번 무릎을 꿇으시더니 굉장히 단조롭게 노래가 바뀐 거예요. 그런 걸 두 분에 맞게.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참 쉽지 않다. 노래 부르면 사기 쉽지 않습니다. 이 앵콜을 근데 저희 랭킹쇼에서 또 들으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뭐 어디서든. 원곡자 두 분이서. 그렇죠. 그리고 의상이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맛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능한가요? 금요일 어떻게 상의해보시고. 하자고 해야지 뭐. 하면 제가 본방 사수합니다. 그러면 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셔야지. 그렇죠. 오셔야죠. 네, 10,000명 만들자고요. 자, 그리고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강사님께서는 다 싫고 갑자기 다 싫어요? 수경 앵커. 우리 앵커들 다 노래 불러야 돼요. 저 권앵커 없을 때 불렀는데 그거. 불렀어요? YB 밴드 그 힌트 드리면서 제가 막 불렀는데. 그랬구나. 불렀잖아요. 그거를 못 들었네. 어제 한번 찌꺼만 부르셨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노래보다는 조금 춤 쪽에 가가지고 노래보다는 조금 나아요. 춤이. 그래요? 네, 그걸로 가면 안 될까요? 진짜 춤은 저도 못 봤습니다. 언제 한번 춤 한번 추시죠. 네. 음주는 약한데 이제 가무 쪽은 강해요. 네, 음주보다는 가무 쪽에. 자본주의 가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키워드 궁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랭킹쇼였죠? 네, 랭킹쇼잖아요. 키워드 어떤 겁니까? 보여주시죠. 네, 키워드는 저출산 정책. 요즘에 이제 대선 테마들 거의 윤곽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들 이제 뭐 하겠다 공약하더라고요. 네,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저출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저희가. 말입니다. 네, 실효성 있는 제발
정책이 나오기를 그럼 제가 또 셋째를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갑자기. 혹시나 보고. 네. 그럼 화끈하게 그냥 돈을 그냥 이렇게 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고 네, 제가 한번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네, 확인해 볼까요? 뭘까요? 네. 부모됨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 낳는 이유. 결혼한다고 해서 요즘에 꼭 아기를 가진다라는 공식이 깨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당연하죠. 그쵸? 네, 당연하죠. 부모됨 의향이. 자기들의 삶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네. 그럼요. 어쨌든 각자 사정이 있는데 보니까 경제적 상황 저거 아닙니까 저거? 저게 거의 압도적인 것 같은데. 경제적 상황하고 양육 비용 부담이 조금 다른 게 이거는 이제 경제적이라는 거는 노후 준비도 해야 되죠. 나 자신의 부모가 된 나 자신의 여러 가지 어떤 내 총체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아이까지 낳아서 운용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거고 양육비는 키우기 나름이거든요. 요즘에 7세 고시가 있잖아요. 7세 무슨 고시. 말이에요? 7살 아이들도 고시를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학원? 그쵸,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그 뺑뺑이 말하는 거군요. 네, 영유도 그렇고 뭐 지금 사립학교도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고 국제학교까지 해서 교육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양육비 부담이 너무 된다. 아이들은 줄었지만 네. 그 밀도가 깊어진 거네요. 올인하는 거죠. 올인하는 건희 거구나. 씨처럼. 저는 올인하는 거죠. 저는 그냥 제 체력으로 태웁니다. 저한테 매일 그 사립 초등학교 보내겠다 기회에다가 아주 그냥. 나 보내고 싶어 진짜. 네, 힘들어 어쨌든 죽겠어요. 네.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애가 있어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전 요것도 클 것 같은데 자유로운 삶 하나니까 자유롭지. 지금 되게 둘, 셋 해봐요. 지금 봉쇄된 삶을 살고 계잖아요. 나중에 네. 둘이 좀 크면은 분명히 지금보다 결혼 전보다 훨씬 자유로울 겁니다. 능력이 확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럴까요? 네, 기대합니다. 어쨌든가. 한국 사회가 자녀 키우기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아서 요것도 한국 사회가 너무 경쟁 사회고 흉흉하고 이러니까 우리 애를 낳아서 내가 키우기 너무 마음이 안 놓일 것 같아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부모가 이거는. 강해져야 돼요. 결국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선봉에 서가지고 이제 좋은 한국 사회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 그렇게 거고 해야겠죠.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잘. 제일 힘든 게 육아입니다. 잘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네. 그냥 키우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네. 키우고 싶어요, 솔직히. 잘 키운다는 건 욕심이고 네, 그렇죠. 잘 그렇죠. 키워야겠다는 강박관념을 안 가지시면은 이게 부모된 의향이 생기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잘 키우려 네. 애써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어렵습니다. 그냥 열심히 키우면 돼요. 열심히. 잘까진 모르겠어요. 열심히. 그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 못하면 열심히라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질문이 상당히 이 그러니까 시적절하다. 시의 적절하다. 이런 또 내용이 드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또 오늘도 랭킹도 랭킹이지만 또 종목도 받으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자,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우리 김근우 전문가하고도 네. 오늘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일진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업님. 네, 사이즈업님. 오늘 뭐 지수도 잘 쏘고 있고, 일진전기는 그거보다 훨씬 한 2배 정도 잘 가고 있습니다. 날라가네요. 이게 보니까 지금 음봉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상당히 그 차트, 1봉 차트로, 5분봉 차트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견조합니다. 상당히 견조하게 지금 밀리지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더 올라가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신 가격이 26,000원에 비중은 10%. 자, 바닥 찍고 올라오는 그림처럼 진짜 누가 봐도 딱 그런 그림인데. 떨어질 때 사실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죠? 올라가는 그 진입 시점보다. 그쵸? 그렇죠. 바닥인 네네. 줄 알았다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개념인데. 네. 아무튼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어디까지 가게 될지. 매수가에서 나오지 않도록 목표가에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진전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좋은 종목이죠. 국내에 몇 안 되는 대형 변압기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물론 매출 비중이 변압기가 엄청 높진 않습니다. 80% 정도 매출이 이제 전선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고압 전선이 매출의 파이에선 제일 크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던 원리, 그러니까 상승했던 논리 구조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 변압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좀 접목되어져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갔던 모멘텀에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선 기업들은 일진전기만큼의 퍼포먼스를 내지 못했거든요. 주가 퍼포먼스에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모멘텀에 좀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진전기는 일단 지금 레벨에서 뭐 팔아야 되는 기업, 손실 보고 정리해야 되는 기업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들고 가시라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건데, 다만 이제 다른 변압기 기업에 비해서 사실 좀 약하죠.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관세에서도 품목 관세에서 개별 적용되는 게 왜냐면 우리 이제 변압기 기업들은 대부분의 매출이 미국 향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데 LS 일렉트릭이랑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관세 대상이 됐습니다. 물론 16%에서 18% 정도 차등 적용이 되긴 합니다만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관세 적용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 이미 변압기 기업들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변압기 품목에서 엄청 높아요. 비싸게 건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품목 자체 섹터로 보면은 괜찮은데 그 안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로 보면은 물음표가 좀 그어지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중장기로 보시지 마시고 이제 지수 상승기가 오늘부터 이제 반등기가 출발을 하는데 이때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손실 보지 마시고 좀 짧은 수익이긴 합니다만 한 28,000원 전후대면은 저는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레벨에서 정리를 하시고 수익 실현한 다음에 변압기 좀 끌고 가고 싶다. 어차피 지금 전력 설비에 대한 쇼티지는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각 국가별로도 국가 산업으로 전력을 어떻게 커버해야 되는지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 기업들 자체가 쉽게 죽을 거는 아니죠. 물론 이번 하락장에서는 바이오라든지 조선, 방산 같은 기업에 비해서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주도력이 좀 빠졌을 뿐이지 종목이 압축된다라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 말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셔도 되겠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000원 레벨에서 이 일진전기라는 종목은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고 같은 섹터에서 보실 거면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을 타겟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또 시원하게 또 다른 종목까지 쏴주십니다. 일진전기 관련해서는 우선 한 28,000원 보시고 네. 수익률은 딱 그 정도. 하지만 이제 다른 변압기 쪽으로 갈 수 있는 두 종목을 말씀을 해드렸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네. 수익을 추가로 더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종목부터 기분 좋게 저희 출발을 해봤고 제가 잡아온 이 주제 때문에 교육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영유, 그놈의 영유. 근데 영어 유치원이잖아요. 네, 거기 영어 가면은 유치원. 네. 계속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과묵해지지 않을까? 아, 좋은데? 애들 말 안 하고. 좀 시끄러운 안 애들은 떠들고. 영유 보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선 나 영어로 얘기해야 돼, 얘들아. 그럼 애들이 안 떠들어. 영유에서 못 풀고 한해 집에서 풀 거예요. 저희 귀가 아마 아플 수도 그럴 수 있겠죠. 있어요. 예, 네. 어쨌든 애들도 굉장히 고생이고 그 돈 되는 엄마 아빠도 참 고생이시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모 욕심 때문에 요즘 애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얼마 전에 EBS인가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 교육적인 편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3살이랍니다. 3살. 잠깐만, 3살이요? 3살 때부터 교육 편차가 발생을 한대요. 저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저희 때만 해도 중학교 입학하면 뭐라죠? ABC 그거 영어 딱 배웠거든요. 말도 안 돼. 와,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요즘에는 굉장히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욕심을 부리시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저도 네. 보니까 그 선행학습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적기학습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선행보다는 적기. 저는 보니까 기본이나 잘해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하지. 미리미리 해버리면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영화처럼 다 스포일러 돼 있는 거죠, 교육이. 재미가 그쵸.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저는 방목형으로 갑니다. 방목형이야. 네, 방목형. 무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 큰 카테고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요즘 저희 집 같은 집이 없어요. 방목형 거의 안 하거든요, 요즘에. 네. 진짜,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뭐, 아동을 이렇게 따로 놓는 건 아닌데. 네, 학대는 아니고. 학대는 아니고. 방치. 학대는 이 사람이 애들한테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치가 아니라 방목. 네, 전혀 다른 의미예요. 수경의 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듣고 있으면 저 같은 입장에서도 걱정이 다 돼요. 괜찮았겠지? 이러면서. 괜찮아요. 자, 네. 어쨌든 이렇게 교육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우리 네. 봐주시는 분들도 다 자기 얘기처럼 해주시고 있는데 조금씩 검색해가지고 또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희 투표해주시는 걸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꼽으시네요. 조금 더. 왜 부모 대면 의향이 없느냐. 그렇죠. 네. 경제적인 거. 돈으로 키우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냥 모르고 보면은 돈 없으면 못 키울 것 같고 학원 못 보낼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말하자면 더- 길어. 길어. 이거는 그러게 길어. 너무 길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 1시간 반 동안 나눠서 얘기할게요. 어쨌든. 네. 네. 다음 종목은 올릭스 넘어갑니다. 네, 예. 가자님께서 파이팅이 넘치는 저의 필명이신데 시장 분위기하고 딱 맞으세요? 오늘 네. 딱 맞네요, 아주. 그렇죠. 가자님의 올릭스는 매수가 46,900원이시고 수익 보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2%인데 신규 진입하셨네요. 네. 너무 겨우다. 너무 겨우 6%. 그래서 예. 뭐가 궁금하냐? 비중 확대. 아. 네, 2%밖에 안 들어가셨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손절가고 목표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살짝 발을 담그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문가는 이게 발을 빼는 게 나을지 아니면 더 깊숙이 집어넣는 게 나을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데 신중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종목 선택 어떻게 보세요? 네, 올릭스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번에 이제 일라이릴리한테 이제 9천억짜리 라이센스 아웃 진행했죠. 그것도 지금 일상 단계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센스 아웃, 그냥 기술 수출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잘 안 나와요. 물질 단계에서는. 왜냐하면 일상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 안전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건데 효용성이라든지 또 효능, 또 합병증에 대한 디테일한 검사는 이상부터 들어가는데 일상에서 라이센스 아웃 나온 건 물질이 굉장히 좋을 때만 진행합니다. 게다가 일라이릴리는 글로벌 빅파마 중에서도 영향력이 굉장히 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기술성 입증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별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일라이릴리의 기술팀이 연봉 그렇게 많은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다 판단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올릭스에 대한 종목을 존내만에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메쉬 기술 같은 경우는 물질이 메쉬인데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 치료 형식이 굉장히 강해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비만 치료제 있죠. 비만 치료제를 먹으면 이제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고비라든지 오젬픽 마운자로 같은 약품들이 굉장히 잘 팔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간, 또 내장에 들어간 지방에 대해서는 분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라는 측면이에요. 물론 여기서 합병증까지 들어가면 좀 말이 제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만 보자라면은 그러면 이 내장, 특히나 이 간에 들어가는 이 지방들을 같이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 이 올릭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상 단계에서도 기술력 입증도 끝났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 좋은 기업을 사는 거는 좋은데 타점 잡는 건 이제 다른 역할입니다. 그렇죠? 주가는 이 가격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정 나올 때는 올릭스를 안 사셨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올라가니까 이제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주식이 좀 어려워집니다. 네. 주식 투자라는 거는, 어쩔 수 없게도 내일, 모레, 한 달 뒤, 1년 뒤를 예측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럼 내가 유리하게 가려거든 조정이 나오는 폭을 기다리고 조정이 나오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습관이 들어가야 되고 이걸 사실 저는 원칙화 하시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서 샀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주가라는 거는 좋은 기업과 별개로 올라가면 또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또 어쩔 수 없이 물려가는 막 이런 구조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비중이 어떻게 됐던 간에 저는 이제 추가 매수는 이제 조정 나올 때 하시는 게 좋겠다. 기업 자체는 잘 고르셨는데 위에 지금 따라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 이 기업이 좋은 거 알았다라면은 지금 오늘 빼고 근 한 달 내내 조정인데 그때는 안 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들은 조정 나올 때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잘하신 거는 비중을 이제 정찰 비중 정도 투입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되게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상태에서 추가 재료 나올 거는 올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다든지 이런 기대감을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가 좀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 말은 이제 앞으로는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 비중 투입은 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레벨에서는 한 4만 원 정도 구간까지 좀 조정이 나오는 걸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하신 거는 종목 잘 보셨고 네, 좋은 판단하셨고 비중도 잘 천천히 진입하셨고 이제 타점만 앞으로는 조정 나올 때 사는 그런 습관만 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그렇게 모멘텀이 당장 보이는 거는 많지 않아서 조금 천천히 갈 종목이라는 게 특이 동향이고요. 네. 어쨌든 비중을 더 싣고 싶으시면은 지금은 아니고 조금 기다리세요. 4만 원 정도 내려오면은 비중 실어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좋네요. 종목 선택은 오케이 받으셨으니까 다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밑하고 위를 다 아니까 그냥 수익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채팅창에도 굉장히 많이 말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왜요? 머라카노님께서 말한 게 제일 웃겨요. 머라카노. 우리 수경 앵커가 저는 애들 방목하는 스타일이에요. 방목은 호주에서 나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방목은 호주 나라서 해라. 방목이라니. 한국에서 방목이라니. 네. 그리고 또 우리 예지 앵커가 그래요? 또 그런 얘기도 했네요. 피아노, 예지? 발레, 바이올린 이런 걸 다 했다. 엄마 아버지 진짜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본인도 했겠지만 남은 건 유연석 뿐이다. 아, 우리 예전거 곱게 컸구나. 이런 거 다. 근데 거칠게 큰 얼굴이 아닌데. 곱게 컸구나. 네. 발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어쩐지. 네. 뭔가 어렸을 때 좀 많이 좀 배워온 듯한 티가 좀 난다 했더니 역시 그렇군요. 아, 그랬어요? 돈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네. 7만 원인데도 있고 과목당 아니면 시간당 2만 5천 원 막 이런 데도 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의 인생을 지금 투영하고 있는 채팅창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요즘에 정말 애 키우는 게 옛날 같지가 않아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요즘에 그 금쪽이 열 시청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부모들 의향이 제가 사라질까봐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걱정돼서 나도 저럼 어떡하지? 그거는 이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육아의 일부분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그게 전부라고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5위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의 네. 랭킹 5위 저출산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짜자잔, 요겁니다.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다. 추구하고 싶어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다. 어디 얽매이고 싶지 않다. 나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뭐. 그럼 네. 고아로 살아야죠. 고아로. 아니, 그러면은 근데 저는 노자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그 인생관이 명확해. 이제 그러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무슨 선택을 하든 네.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본인이 테이킹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그런 건 있어요. 애가 있으면 없었을 때는 절대 모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건 있죠. 그래가지고 뭐든지 기부엔 테이크인 것 같아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 우리하고 또 이렇게 그 딩크족들은 디크족들만의 또 그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죠. 모르지. 난 계속 행복해 보이는데. 약간 완전 부러운데. 약간. 맞아. 돌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자, 어쨌든 5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좀 추구하면서 남은 1시 구간 때 어떠한 종목들이 자유롭게 지금 뜨겁게 선택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시죠. 네, 1시 30분 구간 다가가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장중 고점 부근에서 여전히 시원하게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와 2위에는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소식과 함께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주의 랠리에 국내 반도체주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투톱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짚어보자면 또 올해 1분기 디램 시장 점유율이 36%로 처음으로 1위 자리에 올라섰다라는 뉴스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0% 넘게 오르면서 19만 원 선 부근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조금은 내어준 채 18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삼성전자도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오늘장에 빨간불을 켜내면서 5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또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3위에는 동양철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동양철관은 오늘 장중에 1,580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연중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주로 함께 묶이는 한택도 5위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면서 이제는 4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린 채 3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와 보면 9위에는 넥스틸도 들어와 있습니다. 넥스틸은 현재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된 채 14,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10위에는 에어레인이 정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래스카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탄소 포집 기술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관련 기술이 이제는 여야 모두에게 공통된 주요 정책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정권 교체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후 에너지부 신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22,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보면 4위에는 ABL 바이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4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4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56,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로 내려와 보면 하나오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선업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조선주가 장 초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나오션도 오늘 장중에는 조금 더 높게 올라가는 듯 했었지만 현재는 다소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7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로 내려와 보면 벡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벡트도 3거래일 연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틀은 또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 교육 정책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또 이 밖에도 교육부가 약 2조 원 규모의 지방대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는 소식에 수혜 기대감이 또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000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책주로 분류되는 대성창투가 15%의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2,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소부장 섹터도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먼저 11위에는 하나비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5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오늘장에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는 5만 1,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한미반도체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14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장에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6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6만 4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위에는 계룡건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계룡건설도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6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만 6천 원 선까지 강하게 오르기도 했었고 현재는 상승분을 약간은 내어준 채 2만 4천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로 내려와 보면 한국 PIM도 들어와 있는데요. 신소재 MIM 시장을 공략한다는 소식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도 이 순위권에서 다양한 관심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오늘도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17,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5위에는 모티브링크 그리고 16위에는 현대차까지 자동차 관련주들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호관세 유예 소식에 자동차주도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현대차는 신저가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18만 원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9만 원 선까지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9만 원 선을 소폭 하회한 채 그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내려와 보면 자연과 환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부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이틀째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다시 한번 1,000원 선을 바라보면서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8위에는 ICTK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간밤에 아이온큐나 리게팅 컴퓨팅 등 양자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국내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도 자극하고 있습니다. ICTK도 오늘장에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14,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로 내려와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전력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또 뿐만 아니라 2030년 전후로 월드컵 등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면서 중동 발전 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장과 인프라 건설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수주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분석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장에 또 빨간불을 켜내면서 22,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위에는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시공테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중에는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6,300원 선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한가는 풀린 채 6,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당일 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먼저 순위권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오늘장에 또 전력설비주가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거센 매도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력과 전력 관련주들을 사들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꼭 보라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전력 설비는 미국에서도 뭐 관세랑은 좀 관련 없지 않습니까? 만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AI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네. 변압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하긴 했었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즘은 관세만 좀 피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돼가지고요.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전문가님, 전력 설비주 있잖아요.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거 우선 반등의 성격이 조금 궁금하고요.
관세나 이런 쪽에서 피할 수 있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시장 얘기를 제가 간략하게 먼저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전력 설비를 포함해서 사실 다 원웨이 반등이에요. 그죠? 지수가 올라가니까 다 뭐 과대낙폭주, 최근 모멘텀 좋았던 애들 구분 없이 다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차별화하기가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내가 반등 나온다고 했지, 이거 올라간다고 했지,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평가하면요, 확증 편향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웨이 상승이 앞으로 무조건 지속된다로 보시는 게 아니고,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끝나는 상태가 아니구나. 그리고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구나. 그리고 시장이 빠지면 한 요 정도 레벨까지는 열릴 수 있겠구나로 미리 세팅을 해놓고 전략을 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등 나오는 거에 너무 매몰될 필요 없다. 그리고 빠진 거에 비하면 아직 올라갈 폭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변함없기 때문에 아직 막 축포를 터뜨리거나 그럴 때는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전력 설비 질문 주셨는데, 관세 자유로운 종목들이 몇 개 있죠. 아까 제가 상담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일진전기 때 효성중공업이나 HD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은 좀 자유로워졌죠.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전력 설비 중에서 지금 초고압 변압기 제외하고 뭐 중소형 전력 설비라든지 전선 기업들은 지금 수출 데이터만 봐도 좀 들쭉날쭉해요. 그냥 계속 좋은 형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보면은 지금 좋은 얘기 나오는 거는 모멘텀 작용이지 실적이랑 그다지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실적 연관성 없으면 지속 상승의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초고압 변압기 제외하고는 좀 한 걸음 뒤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AI 이야기도 주셨는데 이제 이거까지는 좀 엄청 길어질 텐데, 지금 AI에 관련된 투자가 진행되는 것들 중에서도 베스트 픽은 지금 당장 보면 초고압 변압기 단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초고압 변압기 종목은 국내에서 4개 있어요.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나머지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형 변압기는 지금 시세, 수출이 좀 꺾인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뭐 완전 중장기로 보겠다 하는 거야 뭐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모멘텀 플레이로 본다라면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전선 기업들 오늘 막 테마 붙고 좀 올라가고 하는데 이런 건 트레이딩 영역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분 지으면은 좋은 애들 베스트 픽은 정해져 있고, 그 밑에 있는 좀 테마색이 들어간 애들이 등락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다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이렇게 구분만 지어놓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력 설비주의 급등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네. 전반적인 시황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방금 전 내용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반등장에서 지금 주도주로 확 튀어오를 게 어떤 섹터라고 보세요, 그러면? 급질문? 네. 어떤 쪽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으로 놓고 보면요, 100% 확신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주도주라고 한다라면 다른 섹터에 비해서 상대치가 얼만큼 강한가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상대치 구분이 상당히 어렵죠.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그럼 근 한 달을 놓고 보면 거의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레거시 강하고요, 바이오 강하고, 조선 방산이 강합니다. 근데 방산 같은 경우 조정을 별로 받지 않고 신고가 영역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끌고 가고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럼 그런 측면에서 좀 시세 조정도 나왔고, 기간 대응을 하기에 용이하다라고 보면 반도체 레거시 쪽이 아무래도 많이 좀 유리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가지 섹터를 언급해 주시면서 일단은 조금 더 무게감이 가는 거는 예. 레거시, 반도체 레거시 쪽에 손을 들어주셨네요. 이렇게 갑자기 네. 확 질문해도 그 답이 이렇게 청산유수입니다. 야. 전문가시잖아요. 직업이 전문가셔요. 아니, 야, 네. 근데도, 야, 어떻게 이렇게 탁탁탁 나오실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예, 조선방산도 있다고 하니까, 네. 꼭 한번 이 섹터들 한번 김수경이가 잘 캐냈습니다. 오늘 강한 게 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반도체 그렇습니다. 쪽 봐주셨고, 다음 저희 아지님께서 제가 아까부터 봤거든요, 사연을. 제발 좀 해달라고, 예. 너무 속상해하고 계시니까, 네, 이거 봐드려야죠,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클래시스입니다.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되겠죠. 네. 아시는 분은 다 아는 회사입니다. 6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강할 때. 그렇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25%인데 지금 슬픈 상황입니다. 지금 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클래시스와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상대적인 게 손실이라서 눈물이 나시긴 하는데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 정도 손실이면 요즘에 사실 저 맞아. 뒤에 가 있어. 이제 이럴 수준이긴 해요. 사실 그 폭 자체는 저기 어디서 뒤에 명함을 내밀어, 이러면서. 뒤에 가 서 있어. 그러니까. 그럴 정도인데 이게 모든 거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이 속상하시다고 가장 하니까. 나의 일이 가장 힘든 거죠. 자, 클래시스 관련해서 비중이 꽤 되기 때문에 네네. 좀 다시 한번 그 위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클래시스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사실 그 전반적으로 평가가 좀 좋다고 생각을 많이 좀 들어왔었는데요. 클래시스 수익 낼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거는 손실 볼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 강세 섹터 얘기 드렸는데 그 시총이 큰 애들 위주라서 그렇지 작은 애들까지 하면 이런 임의 소비재, 피부 미용 같은 애들은 주식이 거의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강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 강한 모습의 바탕이 되는 건 실적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클래시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피부 미용 중에서도 베스트 픽으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전체 매출 파이가 100이라고 놓으면 장비 단 매출은 40% 뭐 전후로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60% 매출 비중이 소모품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내 장비를 사가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무조건 클래시스에서만 공급받게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사간 애들이 장비에 대한 AS부터 시작해서 추가 유지보수에 대한 매출도 클래시스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도 클래시스 것만 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유지되어 왔던 그런 기업인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매각 이슈까지 붙기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도 좀 큰 기업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덧붙여 보게 되면은 주요 제품이 이제 슈링크 유니버스나 볼류머, 사이저 같은 장비들이 있는데 얘네 주력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면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랑 동남아에서 많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물음표가 좀 생기셔야 되는 게 이 피부 미용 시장 중에 제일 큰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 빼고도 지금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클래시스 미국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성장 파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실제로 성능이나 피부 미용에 대한 점유율 같은 것들은 이미 검증이 완료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요 제품 중에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게 이제 볼륨머나 사이저 같이 이제 피부 미용 기기인데 이쪽은 미국 진출하게 되면은 퍼포먼스가 바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단위에 뭐 걱정할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 얼만큼 끌고 갈 건가를 좀 고민해야 되는 영역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신고가가 한 7만 원 초반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레벨은 기간 투자하면은 당연히 넘어가는 형태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매각 이슈 제가 잠깐 코멘트 드렸는데, 매각 이슈 붙으면은 단기간 내에 급등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보면은 이 2월 말에 급등이 한번 나왔죠. 이렇게 장대 양봉 한번 뽑으면 매도하고 나오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 이슈 안 붙어서 천천히 올라가면 기간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데 단기 급등 나오면 팔고 가야 된다. 이런 정도의 기준만 마련해 두시고 가면 될 것 같고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두고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기 대응이 좀 유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봐요. 그러네요. 손실 얼마 안 되는구만. 저평가 의량주 매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셨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 정도면 완전 우등생인데. 그 말 제가 저기 줄 저 끝에 가서 쓰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혀 걱정하시지 말라고. 너 포트 좀 보자. 네, 이렇게 할 수도 네. 있어요. 나 2차 전지인데. 네네, 맞아요. 노 프라브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은 절대 손실 볼 종목 아니라고 그 말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제가 걱정 마시고 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북미향까지 꼭 한번 뚫리고 중기 대응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울지 마시고 스마일. 네. 스마일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네. 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유칼립투스 아닙니까? 유칼립투까지만 써있네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져서 오를 일만 남았고. 요 정도 돼야지 조금 앞줄에 서실 수 있거든요. 진단 받으시려면. 네. 네, 바로 또 가나요? 네, 좋습니다. 네, 시끄럽대요. 자, 여름태양님의 종목 네. 또 바로 보겠는데요. 원익 QNC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26,600원이네요. 비중은 10%를 들고 계시는데, 오늘 강한 회복이 나옵니다만, 이런 회복이 몇 번 더 나와야 되죠. 어제 신저가 났습니다. 겨우 이제 숨 쉬고 있는 정도. 숨통이 조금 트인 정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숨통 트일 때 매수가까지만 봐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건지, 그러게요. 딱 이 정도의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원익 QNC인데요.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는 듯해 보입니다. 10%입니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부담스러운 평단은 아니죠.
근데 제가 요래서 위로 치고 올라갈 때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런 계산할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저가 대비해서 올라오는 폭 보면요. 뭐 이런 데서 사신 거겠죠. 한 20% 올라간 다음 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올라간 다음 내려오면 사면 어떨까요? 한 20% 내려온 다음에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주식이 되게 쉬워지는데 지금 고민도 별로 안 되실 테고 그죠? 이거를 올라가니까 좋아 보이는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 관심 종목에 대한 건 미리 고민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 조정이 나오면 내가 사야지가 돼야지 이게 좋건 안 좋건 올라간 다음에 여기저기서 좋다 그러니까 사야지 이렇게 가니까 어렵잖아요. 뭘 사도 똑같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이런 지점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거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니고 지금 반도체 분위기도 그다지 나쁘지 않고 물론 지금 시장 반등기여가지고 완전히 이제 바닥에 있던 애들 있죠. 반도체는 사실 완전 바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에 있던 애들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급이 좀 분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총파이를 많이 잡고 있는 섹터들의 좀 집중도가 떨어지죠.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수가 너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기가 끝나고 좀 차별화 장세가 나왔을 때 반도체는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뭐 그랬을 때 뭐 26,000원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기간 투자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불안한 종목 전혀 아니고 반도체 부품 중에서도 뭐 또렷한 종목이기 때문에 끌고 간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목표가 드리자라면은 한 25,000원 레벨까지는 홀딩으로 보자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원익 QNC 25,000원의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김근우 전문가하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저 김건우 전문가님하고 빠이빠이 하는데 제가 웃음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왜 웃어요? 아, 미리 저 이종부 전문가님께서 게시판에 등장하셨는데 이 종복입니다. 이 정복이라고 하셔서 혼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정복 아니에요. 종복입니다. 종복이에요, 종복. 아, 이거 혼나요, 이러면. 예, 네. 자, 그렇죠. 자, 그러면요, 바로 네. 또 순위 보도록 하겠는데요. 4위. 네. 4위입니다. 난 왜 아이를 안 낳는가? 그럴까? 왜 4위는요? 그럴까요? 네, 4위는 경제적 상황. 저희 시청자님들께서는 높게 보셨는데 경제적인 상황은 4위입니다. 4위. 네. 아이 키울 때 경제적으로 어떤 게 가장 힘들까요? 뭐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기저귀라든지 이런 소모품에 대한 장난감 이런 거 같은 거 아닐까요?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체력 소모, 체력전. 네, 그런 거죠. 그게 경제적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 뭐가 어렵냐. 경제적으로. 네. 제가 말했다시피 그거는 양육 비용 부담에 조금 들어가고 기저귀라던가 소모품은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내 경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자식까지 낳아서 키우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내 입에 밥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양육 비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네. 이분과도 이 네. 얘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볼까요? 네,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를 분석하는 남자 이종복입니다. 부분남. 일단 이거. 전문가님 머리 스타일 완전히 좋아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야. 네. 옥상공사 제대로 됐습니다. 뭘 그런 걸 또 얘기해주고 그래.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역시 건밖에 없어. 예. 건 최고. 최고. 네. 예, 좋습니다. 근데 반응이 좋아요. 전문가님 오랜만에 이 옥상 AS 하신 거에 대해서 젊어지셨다, 동안되셨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어린 느낌. 네, 스스로도 지금 옥상 AS 하신 거 마음에 드세요? 전문가님 10년 젊어 보이신데요, 불기둥님께서. 아니요, 저는 이 뒤가 있어야 되는데 속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내가 사진 보여줬잖아요. 서강준 보면 뒤에 네, 머리가 좀 있고 우빈이도 뒤에 머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약간 내려서 여기를 하이칼라로 타갖고 이거 제품을 만져야 되는데 내가 또 제품을 못 만지니까 실패작이요. 대신 옥상 청소는 김복만 전문가 언어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만이 전문가하고 많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기도 드리러 갈 거니까 가세요? 가시는군요. 예. 네.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저 문제부터 물어봐야죠. 아, 요거에 관심 많으세요, 오늘. 아, 전문 분야라고 하시네요. 또 전문가님도 부모시잖아요. 부모시죠? 부모시죠. 네. 예,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1, 2, 3위 한번 맞춰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모 마음이 돼봐야지 이제 아는 거고, 네, 네. 이게 원래 우리가 부모들 의향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양육비가 부담 간다고 부모들 의향이 없다는 거는 저거는 자격 미달이고 감사합니다.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가 이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모들 의향이 없는 게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 나라가 나중에 잘 돼요. 그 나라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자녀 키우기 적절하지 않으면 부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런 부정이 1등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육비 부담하고 경제적 상황이 다 돈 얘기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돈으로 관련됐잖아요. 네. 그러면 수경 앵커가 과연 저걸 1등으로 나올 수 있는 걸 냈을까 봤을 때 아닐 수도 있어. 여자기 때문에. 여자는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가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은 나도 헷갈려요. 2등은 맞출 수 있겠어요. 2등은 한국 사회가 아기 키우기가 적절치 않다가 저게 2등이 돼야 돼. 네. 그리고 1등은 나도 헷갈리지만은 질러주세요. 돈과 관련된 게 4등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부모들 의향이 없는 게 1등이어야 돼요. 이건 필연적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갈게. 아, 알겠어요. 1등. 네. 자신 없어서 2등 한국 사회, 3등 양육비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뭐 이게 10번 중에 한 9, 8번은 맞추셨단 말이죠, 1등을. 그렇죠. 이번에도 거의 굉장히 자신감이 조금 근데 미심쩍다고는 하셨는데 1등이. 뭐좀 틀려도 사실 그 말이 맞아요. 마인드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무조건 이번에 저출산 정책 이거 네, 전문가님. 건 나하고 친하지. 예. 친하지. 반시계로 돌릴까요? 이렇게요? 양육 수경 앵커가 한국 내서 사회. 나 오케이.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맞을 거예요. 시계 갑시다. 방향으로 원래대로. 네, 알겠습니다. 고 하세요, 전문가님.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순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또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도. 그런 게 맞다고 맞추셨으면 생각하니까. 좋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종목을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 텐데요. 네. 고고의 세상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심텍 오늘 심텍이 초반만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4.4%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조금 그러네요. 네, 15%의 비중으로 담으신 모습인데요. 심텍이 이제 오늘 최근에 좀 계속해서 기관이 조금 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24,000원까지 다시 좀 도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자, 바닥 찍고 다시 한번 전고점 트라이 하는 건지 네. 아니면 다시 좀 힘이 빠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봉이 조금 속상하다, 오늘 같은 날. 그때 좀 길어요. 그게 이럴 때 양봉이 확 터져주고 그러니까. 거래량도 좀 쌓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네.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힘이 조금 없네요, 주심이. 네, 어쨌든 섣부르게 저희 둘이서 기술적 그러니까. 판단 해봤습니다. 네, 자, 빨리 전무님. 패스. 네, 심택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종복이가 요새 한 2주, 3주 이상 새벽 3시 반까지 우리 트럼프 할아버지 보면서 잠도 못 자고 기운 빠지는데 그냥 빨리 가지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오늘은 많이 빠진 주식, 그 다음에 나스닥과 연관성이 있는 주식, 요런 종목이 되게 세게 가는 거고, 심택은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지난 이 저점 기준에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 기준에 아직도 조금 높은 위치죠. 위치 자체가. 그래서 넣는 거고 이거 문제 없어요.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는 건 개인 투자자들 주특기잖아요. 그죠? 결국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것만 맞춰드리면 되는겨. 그죠? 비중도 15%밖에 안 되고 약간 등락 혼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택은 결국에 가서는 2000 그냥 가볍게 그냥 2000으로 갈까요? 한 2200 정도 오면 내가 더 세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반도체 2차 전지의 어떤 그 인사이트를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럼 지금 당장 잘 날아갈 수 있는 건 그럼 뭐야? 이것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오늘 야간 강연 방송이 있어서 많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맛배기로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 결론, 심택. 이게 그때 8학년 그 할머니도 저 위에 몰려있는 거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갈 때 되면 가는겨. 알죠, 여러분? 지난, 지지난, 지금 씁시다. 지난, 지지난, 우리가 이거 랭킹쇼 할 때 AI가 유독 많이 나온 날이 있었죠? 솔트룩스. 여기 지금 보시면 지난 그때 3월달 얘기하는 거예요. 3월달. 3월 26일인가? 3월 26일, 3월 27일 목요일. 그때 에콰이도 진단해 줬잖아요. 김수경 앵커 알죠? 저 때 이건 진행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요. 물건이 깜냥될 주식이다 하면서 소형주라 내가 세게 얘기 못해 하고서 눈치셨죠? 이거 오늘 상한가 언저리 배팅 나왔잖아요. 25,000원 나왔죠? 이거 진단받은 사람 개탄 거요?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서부터 셀바스 AI서부터 AI 관련주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요거 얘기하는겨. 자, 일단 거두절미 중간 생략하고요. 2200 한번 해보세요. 내 트럼프도 분석하는 남자예요. 그리고 심택. 이거 내 맛배기로 얘기해 드릴게. 이거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2분기 이거 가는 거요. 나 이거 27,000원 넘어간다고 봐요. 대신 기술적으로 얘가 움직인 거는 정수는 23,000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질문한 분한테 얘기해 드릴게. 나는 다시 정고점 돌파 시도 나온다고 봐요. 중장기적으로. 대신 단기적으로는 좀 늦을 수 있는 거요. 그거 감안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프라브로며 마치겠습니다. 걱정 마요. 예, 심택이 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선 네. 1차 목표가 초벌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2,200명이 모였을 때 마음속의 목표가 한번 리스크를 안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지금 1,946명 네. 한번 도전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김봉만인 전문가님하고 김봉만이 전문가님. 말씀을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김봉만 전문가님하고 두 분이서 산에 가시면은 지수 몇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전문가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올라갈까요, 지수?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데 네. 그때 그 당시에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어떻게 말로 네. 표현이 안 되는데 네. 그 딱 갔을 때 이게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 안 돼. 다만 네. 우리 김봉만 전문가가 내일 올 거잖아요. 네. 중간에 빼먹은 것 때문에 창 밀린겨. 그래서 중간에 안 빼먹었어야 되는데. 봉만이 너 때문인겨. 그래서 어쨌든 네.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장담은 못 하고요. 네.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느낌이라는 게 그렇군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 네. 다만 그러면은 맞아요. 지수로 나오겠죠? 그쵸. 전고점은 넘어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오, 최소한. 최소. 네. 예, 그 당연한 거지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딱 기도하고 오시고 월요일 날 이제 최고수의 그 길에서 딱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필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때 딱 알려주세요. 얘기해 네. 주시겠네요. 대략적인 힌트라도 아니에요? 네, 좀 알려주세요. 안 가르쳐주지. 안 알려주지. 내가 이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정말. 제가 좀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제 아시겠죠? 안 네. 알려줘.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우리 심택 봤고요. 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바래 보면서 네.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핵심 종목입니다. 네. LNF 올려주셨어요. 아침에도 증권사 리포트 있었었는데 목표가 하향됐거든요. 그래요? 네. 65,6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네. 굉장히 다양한 층에 존재하십니다. LNF 투자자분들 10%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매수가 올까요?라는 이 소박한 질문. 네, 지금 현재 58,500원이 나옵니다. 네. 장중에 9% 넘게 올랐는데 거의 고점 부근에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고 사실 너무 쉬었잖아요. 어제 또 그렇죠. 신저가 나왔고 그런데 지금 너무나 목이 마른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섹터 전반에 대한 뷰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콕 집어가지고 LNF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노프라브람? 네. 어떻습니까? 오케이? 예, 이걸 왜 걱정해요? 그죠? 예. 뭐 증권사에서 매도 레포트 목표가 하향 하루 이틀입니까? 근데 중간중간에도 나오잖아요. 대신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이종부기가 그 마케팅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2차 전지는 IRA예요, IRA.
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서부터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거고, 이분 매수가 6만 5천 빨리 더 사세요 이거 그냥. 그죠? 그리고 뭐 누차 얘기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작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밀렸던 그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LNF 기준에는 고점이 12만 원이고 이게 그 꺾여 내려올 때 여기 개파락 나오고 했을 때 한 1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그냥 이분 내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대신 단기적으로는 약한 건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분석한 것처럼 관세도 예측하는 사람, 여러분들 어제 신의 한 수 보세요. 네, 이거 나중에 VOD 보는 사람들. 관세 정책은 말 그대로 관세 정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2차 전지하고 2차 전지는 시장 전체에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거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관세 정책은 내가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6천조에서 9천조 정도의 이득을 얻겠다고 관세 전쟁을 시작하신 분인데, 6천조 막 9천조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여러분. 그죠? 아니, 6천조에서 9천조를 벌으려고 관세 전쟁을 시작하셨는데, 주식 시장이 1경에서 2천조가 폭락이 나왔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업황 안 좋고 아무리 그래도 밀려 내려오고 조정받고 빠지는 거는 한계치가 있는 건데 왜 그래야? 나처럼 관세를 가지고 직접 분석을 해봤냐고 이 매도 레포트 쓰는 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뜻 안 굽혀요. LNF 그냥 갖고 가시는 게 내가 봤을 때는 괜찮고 이 비중 이거 갖고 안 되죠. 더 사야죠. 그리고 이 말 듣고 살려고 하는 분들 하나만 알려줄게요. 타이밍을 잘 잡고 싶으면 이렇게 21선이 밑으로 들어가 있을 때 이 21선이 밑으로 이렇게 깔려 있을 때 타이밍을 잡으면 잡자마자 그냥 순간적으로 대박 나는 거예요. 61선, 121선까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추가 노력하셔야죠. 결론. 이거 10만 원 이상 나는 무조건 간다 봐요. 다만 시간의 어떤 타이밍은 약간의 변수가 있을 뿐 주가 올라가는 거 문제 없다. 의견 말씀드리고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실시간으로 1시간 동안 예측한 사람이라는 거 마치겠습니다. 예측이 됐군요. 너무 신기하죠. 저는 아침에 네. 그거 연합뉴스에서 완전 타이틀로 딱 나오길래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관세하고 정말 엄청 사람 휘둘리는구나 이러는데 저런 걸 어떻게 예측하셨을까요? 신기합니다. 그 예측을 한다고 해도 시장 분위기가 너무 험악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이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리스크를 갖고 해야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또 얼마나 이렇게 적중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얘기해야 돼요. 네. 이게 분석의 힘이 아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 보니까 LNF 얘기를 해드렸더니 이제 빨간 촛불님께서는 네. 아우 LNF 부럽습니다. 6만 원대였잖아요, 그죠? 예, 전문가님 얼마시네요. 말씀하시죠, 전문가님. 우리 신의 한 수 다음부터 꼭 봐야 돼요. 여기 한번 화면 잡아줘 보세요. 여기 네네. 있잖아요. 어제 신의 한 수.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들한테 그냥 1시간 내내 이거 분석해드린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조만간에 분명히 뭔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막 얘기해줬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분명히 뭔가 나올 확률이 높아. 그죠? 그러면서 이 정보, 여기 아까 미국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이거 목적인데 하면서 계산기 두드리고 관세 얘기해서 첨서부터 한 30 몇 분까지는 나오잖아요. 관세 해갖고 트럼프 대통령은 능히 그럴 수 있어. 상승에 썩기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딱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건 진행자 좀 신의 한 수 좀 봅시다. 대신 나는 3거래일 안에 나올 걸 예측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제 나올 걸 예측한 게 아니고. 근데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 여론이 더 악화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달래줬겠죠. 그리고 또 공격하시겠죠. 그리고 또 달래주시겠죠. 이게 시장입니다. 끝. 8일날 마켓텐에서도 그냥 유예시킨다 하면은 바로 시장은 V자 반등 나온다고 정확하게 그 8일날 딱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실 오래 안 걸린다. 주 중반 이후 딱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속으로는 그랬죠. 그렇게 될까 이게 될까 항상 그래요. 했죠. 네. 이종목 전문가하고 같이 방송하다 보면
뭐 10,000명 모일 거예요. 뭐 이제 너무 뭐 5,000명 모인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들뜨지 마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요. 막상 또 네. 돌파하고 나면 또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재밌어요. 전문가님이 방송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같이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네. 아까 보니까 LNF 13층입니다 계시고요. 13층. 부럽습니다. 저 15층이에요. 뭐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네. 많은 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무조건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네.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방향성 타진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죠. 벌써 2시 3분인데 이제 3위를 확인해야 좋습니다. 되는데요. 자, 네. 지금 보니까 오늘 관련해가지고 아까 4위까지 나오고 3위를 아까 전문가님께서 뭐 하기로 하셨었죠? 이게 시계 순서대로니까 양육비. 양육비. 네, 3위. 자, 네. 3위가 어떤 건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위입니다. 3위는 한국 아. 사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회가 자녀 키우기가 적절치가 않다. 이게 왜일까를 그러니까 제가 나름 분석한 건데 그 경쟁 사회 이런 거 같은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전 어제 각박하고. 수경 앵커가 얘기했던 그 네. 비교하는 게 강하다. 비교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도 한 몫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전문가님이 듭니다. 저번에 아드님 결혼하실 때 다른 얘기는 안 해주시고 비교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 해주셨다고 하셨죠. 전문가님께서도요. 와, 그걸 기억해요? 그런 말 했어요? 그러셨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2021년도인데 나는 우와. 결혼식 그거 할 때 그 장인 쪽은 막 이렇게 A4지에 써갖고 왔는데 나는 그냥 마이크 잡고 세 가지. 세 가지. 그 남들과 비교하지 마. 그다음에 우리 그 헤어져. 헤어지자라는 말 하지 마. 그다음에 남들 앞에서 면박 주지 마. 딱 그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우와. 이야. 세 개. 진짜 너무 임팩트 있다. 뜨끔뜨끔하다 가슴이. 야, 정확히 하신 얘기를. 보통 보면 싸우고 그럴 때 예. 아니 뭐 개똥이 아빠는 뭐 연봉 얼마고 개똥이 아빠는 주말에도 뭐 하고 하면서 막 그거 개똥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쁜 거고 나쁘죠.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막 대놓고 막 뭐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 헤어져 이래버리면 나중에 진짜 헤어져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부부지간이나 아니면 서로 애인지간에 야, 다시 우리 헤어져 이 말 기억할게요. 한 번 뱉으면 네. 평생 가는겨. 그러면 언젠간 이혼이야. 그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 남 앞에서 면박 주는 거 절대 하지 말고. 면박 알겠습니다. 주려면 단둘이 다이다이로 있을 때. 알겠어요. 치고받고 개인적으로 하든 있을 때. 말든. 네. 아, 그때는 그냥 뭐 욕을 하든 뭘 하든 그냥 그 서로 그냥 그건 되고요. 싸우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나라 밝을 거예요. 이 시간부로 주례 요청 많이 오겠는데요, 이거. 이것도 아주, 일상. 주례도 진단처럼. 저희 토마토 직원들 예식장 가면은 전문가님께서 주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네. 자, 어쨌든 결론 이러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자, 2시 구간의 변동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시죠. 2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5% 정도의 강세를 여전히 지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1시간 사이에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PI앱이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지만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7,000원 선 위에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모티브링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반등에 나서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오늘장인데요. 모티브링크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5,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와 보면 한택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37,000원 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아래로 내려와 보면 반도체 투톱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56,000원 선에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8만 원 선 위에서 반등에 나서고 있지만 다소 음봉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히토류 관련주가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6위에는 노바텍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격화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는 히토류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바텍이 21,000원 선 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9위로 내려와 보면 유니온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온은 현재는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철강주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7위에는 동양철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1,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로 내려와 보면 최근 꾸준히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ABL 바이오가 오늘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흘째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는 6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는 대주산업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세종시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정책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면서 2,8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위권 아래로도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먼저 11위에는 대원전선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대원전선도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대성창투가 들어와 있는데요. 창투사 종목들도 정책주로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성창투도 오늘장에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현재 구간에는 2,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로 내려보면 삼현이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우선 한화시스템과 9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사우디 수출용 천공투 지대공 유도무기에 삼현의 필수 부품을 본격 공급한다고 밝혀졌는데요. 그러면서 천공투와 관련된 수출만 총 2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확보하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 만원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는 9,8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친환경 관련주가 다양하게 순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14위에는 에어레인이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기 정부에서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에어레인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2,000원 선 위에서 고점을 강하게 지켜내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9위에는 그리드 위즈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드 위즈 역시 이 친환경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 시장의 관심을 급격히 가져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20%가 넘는 강한 움직임이 연출되면서 현재는 15,8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5위로 올라와 보면 하나오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주의 강세 속에서도 하나오션은 특히 함정 사업 부문에서 앞서 나간다는 증권사 분석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오름세를 지켜내면서 73,0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6위에는 엔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미중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면서 북미 내에서도 엔캠의 전해 가격 경쟁력이 한층 확대될 것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반사이익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엔캠도 오늘장에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현재는 정확히 7만 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17위에는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던 벡트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교육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8%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또 18위에는 모헨즈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모헨즈 역시 세종시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재추진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장중에는 4,000원 선 위에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강한 움직임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끝으로 20위에는 남선알미늄이 들어와 있습니다. 3거래일째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장중에는 1,500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면서 2%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장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특히 반도체주의 급등인데요. SK하이닉스가 특히 오늘 눈에 띄게 올랐고 또 소부장 섹터까지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음봉을 그리고 있는 게 조금은 신경 쓰이긴 합니다만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시총 기준으로 이제 질문이 나왔네요. 네. 반도체 자체가 이제 좀 살아난다라는 관점에서 아까 전에 이제 김구루 전문가는 이제 레거시 쪽도 한번 보자는 얘기를 좀 해주신 바 있었고, 전문가께서는 또 이제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기준이 맞는 건지 아니면 섹터로 보는 게 더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반도체 관련해서 어떠한 접근이 유효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랭킹쇼에서 이런 엄청난 얘기를 2,000명밖에 못 들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3,000, 4,000, 5,000이 들어오겠는데 뭐 질문 들어오니까 얘기는 해드릴게요. 우선 답을 얘기해드리면 확실히 이건 진행자가 그게 이종복이하고 방송을 좀 해갖고 있긴 있는데 구분을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구분을 해서. 그리고 우리 예지 앵커 시총상이나 뭐 중소형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수익률은 중소형주 쪽이 훨씬 유리할 거예요. 수익률은. 그리고 그 중소형주가 이제 이건 진행자가 이제 구분을 하는 걸 슬쩍 지금 얘기한 거고요. 지금. 우선 내가 두세 가지만 얘기해 드려 보면은 어제 미국장도 보시면은요.
물론 근데 애플이 더 세게 올라갔으면은 이 나스닥 지수가 더 크게 올라가서 안 됐을 거다라고 내가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애플이나 이쪽은 중국에 공장 있는 회사들이 아직은 중국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거 있어요. 엔비디아가 시총상위 중에서는 어쨌든 제일 많이 올라온 거고, 엔비디아. 근데 추세가 깨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게 120에서 130 중간 자리니까 한 12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가면 좀 주춤주춤 거릴 거거든요. 그리고 세게 올라간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1, 2, 3, 4, 5로 빠지고, 그죠? 1, 2, 3, 4, 5로 빠지고, 이거는 완벽한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혹시 테슬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빨리 좋게 헤어지는 게 테슬라한테는 100배 유리한 겁니다. 내가 봤을 때 그거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회사 사장이면 회사에 집중해야지. 그죠? 대신 미래의 먹거리로 우주 뚫고 그러는 건 말 그대로 그거 현실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고, 지금 현재 시점에 집중해야지. 보면 어쨌든 테슬라가 20% 올랐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지금 현재 어제하고 오늘하고 섞어서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 다음에 브로드컴, TSMC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TSMC가 그 대만 쪽 해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 안 지면 관세 하고서 막 하면서 막 협박하고 막 협상이 아니고 거의 협박 비슷한 그런 멘트까지 날리면서 더 약했던 대표적인 주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많이 빠져서 이렇게 세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향이고 막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대체거래소에서 몇 주 갖고 장난친 사람들한테 진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봐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19만 5천 원에서 2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가면 단기 저항받으면 차트가 아직 깨져 있는 거라 대형주는 기대 수익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시청자분들. 좋은데, 양도마차로 좋은데, 어느 쪽이 유리하냐면 중소형주 쪽에 유리하고, 중소형주 쪽을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구분을 하잖아요. 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안 쓴다고 했잖아요. 레것이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내가 좋게 얘기하는 삼성전자 향, 그 다음에 어제도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유리기판 쪽, 그죠? 기판 쪽,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반등 나오고 엔비디아가 조금 더 양호하고 막 그럴 때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약했다고 했던 온 디바이스, AI 향, 걔네들이 결국은 늦게라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중소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수익률에서는 월등히 유리하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범위를 그냥 확 좁혀주셨습니다. 그거네, 월등하다. 네. 네. 예지 앵커의 질문에 저의 첨언이 모두 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쪽에 대한 싹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네. 타이밍 잘 맞춰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무조건 또 수익으로 연결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수익률 힌트도 많다는데.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종목 쫓아다니시면은 종목 몇 개는 충분히 건지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걸로 수익 내셔가지고 수익 자랑해 주신 분들도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잘 한번 방송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종목도 한 번 더 갈 텐데요. 눈꽃 엔딩님께서 올려주신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자람이, 네. 우리 전문가님은 이걸 자람이라고 하실지, 자람 테크놀로지라고 할지 좀 그게 궁금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맞네요. 43,500원입니다. 지금 10,000원, 40,000원, 30,000원 떨어진 상태 10%이고요. 오늘도 약간 아까 말했듯이 음봉이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단기 중기 목표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우리 각종복 전문가님 진단받기가 하늘 땅 별 땅이다. 네, 보죠. 노력하고 있는데 뭐 네. 그렇게 좀 됐습니다. 작년에 13만 원 갔던 주식 아닙니까? 자람이가. 네. 근데 이제 또 바뀌어지면 또 이 자람 테크놀로지라고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람 테크놀로지 어떻게 진단해 주십니까? 무럭무럭 자라라. 자, 몇 가지만 얘기해 드려볼게요. 저분이 매수한 자리는 나쁜 자리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잘 하신 거고, 미국, 중국 관세 정책에서 뒤통수 맞은 것까지 오케이. 다만 이제 얘가 3만 원 언저리로 빠졌을 때 내가
우리 수경 앵커는 이종복이하고 방송을 하니까 알겠지만 비중 작은 사람들, 기존에 물려있거나 비중이 좀 작은 사람들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쪽으로 가면서 반등 예상하니까 나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린다라고 한 게 화요일이었잖아요. 화요일. 화수 타이밍에. 좀 아깝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못 샀으면 괜찮은데 무서워서 못 샀으면은 이런 주식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건 자격 미달인 거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추종하고 싶은 분들 잘 생각하세요. 왜 음봉이 맞고 윗꼬리가 생기느냐. 아까 그거하고 같아요.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평선이 위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감은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면 21선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단기 중기 목표가라는 말은 그거는 안 되는 말인겨. 단기 중기 대응 전략 하면서 전문가님이 궁금하면 단기 목표가, 중기 목표가 하나만 물어봐야지. 단기 중기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대응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자라미는 중기 목표가로 얘기해 주는 거고 적당한 시점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나는 그쵸? 기본 요건 내가 서비스로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응직이 더 유리하지만은 이 정도 인원 갖고는 안 돼요. 나중에 VOD 보는 사람들 꼭 명심. 난 이거 5만 원 넘는 걸로 보는 주식이에요. 대신 이 말 듣고 막 사지를 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종하고 싶으면 연두색선이 밑으로 들어갔을 때 추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종목을 찍어주는 건 내가 찍어주는데 연두색선이 밑으로 들어가 있을 때 추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이 종목이 5만 원 넘는 걸로 본대라고 해서 들어가서 안 움직이면 이거 갖고 또 이 토마토 여기 저기 PD들 댓글 관리해야 되니까. 난 중기적으로 내가 보는 목표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21선이 이렇게 내려올 때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여기서 추가 매수했었어야 되는 거고 단기 중기 목표가에 단기 의미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가면 한 4만 원 언저리에서 부딪히는데 거기서 팔을 거예요? 5만 원 넘어갈 주식인데 못 팔을 걸 아마? 그런 거죠. 다음부터 물어볼 때도 그 참고하시라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냥 가져가라. 5만 원 넘는 걸로 본다. 마치겠습니다. 한참 탁 텀을 두시고 끝났나 했는데 5만 원. 네. 뇌리 속에 딱 박히는 그런 앞자리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종복 전문가가 이제 종목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전략 오후장 전략 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너무 분위기가 단단하니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들은 또 뒤통수 맞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은 이거 랭킹쇼 시청자도 빨리 3,500을 그냥 빨리 넘기세요. 차라리. 결국은 넘어간다니까. 이자들 최근에 관세 그 폭탄 나오고 했을 때 그 던지더니 지금 어때요? 또 하루 만에 다시 확 줄여버리고 있죠. 그죠? 내일 하루만 더 사면 이거 다시 플러스로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을 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신 유예입니다. 90일 뒤에 다시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다만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하셨다고 보고 그죠? 주식은 비중과 타이밍서부터 이런 거 좀 잘 생각하라는 얘기 해드리는 거고 오늘 왜 우리 안 밀리는 거냐? 나스닥이 어제 2,000이 올라갔고 종합 기준에 11%가 올라간 거예요. 오늘 내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 원래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에서는 원래 장이 변동성 생겨서 막 흘러내리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말이 시간 돼도 괜찮아요. 나중에 더 크게 올라갈 거니까. 그것도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반도체 2차 전지 양대 축에 뭐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해 드리니까 좀 하시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멀쩡한데 우리만 좀 이상하다. 그런 건 내 이해를 해줘. 미국이 우리보다 2배, 3배 더 폭락하는 장이었었어요. 이런 데서 의기소침하고 멘탈 꺾이는 그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주식은 기준과 원칙이 일정해야 되는 거고 기세가 좋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세가 좋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 기세가 오후장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1, 2위 한번 동시에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공개해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자, 분모됨 의향이 없는 이유 1, 2위 과연 보여주세요. 네, 이번에도 정답이 맞습니다. 네, 역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네. 네. 전문가님 말씀하시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저 한국 사회가 저런 거 퍼센테이지까지 나중에 알려주면 좋은데 어쨌든 저거가 더 밑으로 갔어야 좋은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네요. 대신 우리나라가 아동 복지에 관해서가 더 좋으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잘 키울 자신 없어서가 줄어들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뭐 예, 예. 노르웨이나 뭐 핀란드 네. 막 이런 나라들이 아이들 천국인 거예요. 그쪽 나라들이 아, 그렇군요. 복지가 진짜 잘 돼 있거든요. 어쨌든 애들 내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 테니까 나 요새 방송에서도 되게 자주 얘기하는데 20, 30년 뒤에 우리나라가 안 망하려면 애들 낳아야 돼요. 애들을 낳아야 돼요. 애들이 재산입니다. 맞아요. 애들 네. 많이 낳아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저희한테 계속 이렇게 앞에다 두고 하시니까 부담이 돼서. 부담돼, 진짜. 아, 나이만큼 났는데 어떻게 더 나요? 저희도 이제 그 끝물이에요, 저희 이제. 끝났어요. 저희 나이는. 네, 어쨌든. 예생커가 들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가서. 듣고 있겠죠, 뭐. 네, 정관용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아, 저희가 저출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네. 계속 요즘에 조금 지겨웠잖아요. 하도 테마주만 움직여서. 아, 그렇죠. 네, 이제 확산이 슬슬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도주가 등장을 할 겁니다. 네, 이제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이 시장 분위기를 충분히 즐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마감 1시간 정도 남겨두고 양대 세네요. 지수가 거의 다 고가 터치 나오고 있습니다. 더 네. 달릴 수 있을 것 같죠? 둘 다 네. 똑같이 5.8% 사이좋게 위로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